시사톡톡. 시사 상식도 높이고 선물도 받아가는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다룬 시사 퀴즈 코너 시사톡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승은 시사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정말 3월이 됐습니다. 설레는 맞습니다. 마음이 좀 가득한데 이렇게 네. 오늘 또 아주 발랄한 네. 색의 의상을 입고 오셨어요. 맞아요.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니까 네. 변정현의 시사메이트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또 3월이 돼서 날씨도 좀 풀리고 있고 학생들은 이제 새 학기를 맞이했을 텐데요. 전국에 있는 의대 40곳 중에 10곳은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단 한 명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의대의 상황 네. 여전히 심각합니다. 의정 갈등이 벌써 1년 넘게 이어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사톡톡에서는 의정 갈등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 그리고 이번 사태로 두드러진 지역 필수 의료 문제들을 퀴즈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유튜브에서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고 있으니까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정답도 샵 1133번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해서 선물도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퀴즈부터 함께 만나볼까요? 네, 이것은 정부가 심각한 의사 구인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는 7월 시범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필수 진료 과목 전문의가 계약을 맺고 지역 의료기관에서 5년간 근무를 하면 수당과 주거, 교통비 등을 제공하는 건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지역 필수 의사제, 2번 건강보험제도. 네. 자, 이것은요, 응급의학과, 산부인과와 같은 필수 의료 분야의 전문의가 지역에서 5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 수당과 정주 여건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핵심은 필수 진료 의사들이 의료 취약 지역에 오랫동안 머물게 하는 데 있는데요.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지역 필수 의사제, 2번 건강보험 제도.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샵 1133번, 우물정 1133으로 다양한 의견과 함께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추첨해서 선물도 챙겨드릴게요. 다시 돌아가서 일단 의정 갈등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 현재 의료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선 전공의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상급 종합병원의 의사 수가 36% 감소했습니다. 또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빅5 병원도 큰 타격을 입었고요. 지방은 더 심각합니다. 그렇죠. 지방에 있는 전문의들이 수도권 대형 병원으로 옮겨가면서 지방 의료 시스템은 더 흔들리고 있습니다. 진짜 이런 상황에 무엇보다 피해를 보고 있는 건 바로 국민들이죠. 맞습니다. 응급실 뺑뺑이가 일상이 된 건 물론이고요. 아예 응급실을 찾는 환자도 1년 사이에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또 지난해 의료 공백이 있었던 6개월 동안 평소 대비 약 3,000명의 추가 사망자가 나왔다. 이런 분석도 나왔죠. 의대 증원으로 전공의들이 사직하면서 이렇게 의료 현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네. 지금 의대,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학기를 맞이했는데 여전히 학교에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네, 지난해 입학한 24학번 의대생 3,000명 대부분이 수업을 듣지 않고 집단 휴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의대생 단체에 따르면요.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의 97% 정도가 이번 학기도 휴학 의사를 밝혔고요. 일부 의과대학은 개강을 아예 늦췄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학생들 복귀를 해도 2, 4학번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올해 신입생들이랑 같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건가요? 사실 24학번 학생들이 복귀를 하면 올해 신입생 4,500명까지 해서 총 7,500명이 같은 1학년 과정을 밟아야 하는데요. 나중에 국가시험이나 전공의 수련 일정이 겹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실습 병상이나 교원이 부족하다 이런 문제도 있고요. 네, 아무래도 교육부에서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교육부는 24학번 의대생들을 한 학기 먼저 졸업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요. 또 24학번 교육과정을 단축하는 대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에 돌아오지 않으면 더 해결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올해는 집단 휴학을 절대 승인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내년도 의대 증원의 규모가 의정 갈등 해결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정부도 굉장히 강경한 입장이었잖아요. 네. 현재는 좀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맞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1월에 의대 정원을 제로 베이스에서 의료계와 협의하겠다라고 했고요.
또 전공의한테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의대 증원 백지화 가능성을 언급했고요. 와, 백지화라. 네.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환자 단체 같은 경우에는 반발을 했어요. 네, 환자 단체는 의대 증원 폭을 조정할 수는 있겠지만 증원 자체가 철회돼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의료 공백을 버틴 게 의대 증원이 의료 체계 개선에 필요한다는 데 공감했기 때문이다라고 했고요. 무책임하다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이럴 거면 1년 동안 피해는 우리가 보고 네, 뭐하러 맞아요. 이런 헛된 싸움을 한 것이냐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정부랑 의료계가 대화에 나서서 타협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는 의사 인력 규모를 논의할 수 있는 의료 인력 수급 추계위원회라는 걸 만들고 의대 정원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할지 또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할지 이런 거와 관련해서 정부랑 의료계가 계속 좀 충돌을 하고 있어서 언제 출범을 할 수 있을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당장 이 추계위에서도 내년도 의대 정원 논의를 하고 반영까지 시키는 게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입시 일정상 오는 4월 30일까지는 이 논의를 마무리해야 하는데요. 추계위 구성이 빨리 안 되면 정부가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대학 자율에 맡길 계획입니다. 그래서 각 대학 결정에 따라서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가 최소 0명에서 최대 2,000명까지 될 수 있는 거죠. 와, 대학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 이런 네. 비판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각 대학 본부는 정부의 지원도 받고 또 신입생도 늘면 좋은 거니까 약간이라도 증원을 원합니다. 근데 의대는 아예 증원 이전으로 돌리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견을 좁히는 게 좀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이쯤에서 오늘 시사톡톡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고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네, 정부가 올해 7월부터 지역에서 근무하는 전문의에게 월 400만 원의 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이것을 실시합니다. 지역 필수 의료 분야 의사에게 정부가 직접 수당을 지급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지역 필수 의사제, 2번 건강보험제도. 네, 1번이 지역 필수 의사제고요. 2번이 건강보험제도. 이 둘 중에 오늘의 정답 있거든요. 정답 알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1133번으로 1번 아니면 2번과 여러분의 의견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고요. 저희가 오늘도 정답 맞춰주신 분 중 의견 보내주신 분 중 추첨해서 선물도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 볼게요. 네. 일단 증원과는 별개로 이 의정 갈등 사태에서 두드러진 게 지역 필수 의료 위기를 일단 빠르게 좀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맞습니다. 있는데 최근에 OTT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드라마 네. 중증 외상센터를 통해서도 이 중증 외상 환자를 살리는 권역 외상센터 관심이 높아졌는데 굉장히 큰 위기를 맞고 있다고요. 네, 권역외상센터는 일단 사고나 재해, 그리고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살리는 곳이죠. 365일 24시간 응급수술이 가능한 필수 의료 공공시설인데요. 지금 서울 권역외상센터가 마취과 의료진이 부족해서 응급수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다른 지역 센터들도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전공의가 떠나버린 빈자리를 전문의들이 1년간 또 채워온 사실도 확인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외상센터 전담 마취과 의료진이 없어서 국립중앙의료원 마취과 의사 6명이 지원 근무를 해왔는데요. 업무가 너무 이제 과중되다 보니까 야간이랑 휴일 당직 근무를 더 이상 맡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네, 의료계에서는 권역 외상센터 전문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업무 강도는 높은데 보상은 낮다 이런 부분도 지적을 하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이 권역외상센터가 365일 24시간 전문의가 대기를 해야 되고 또 특히 골든타임이 짧은 응급 환자를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 강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근데 이게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네, 올해 권역외상센터 전담 전문의 지원 사업의 1인당 연간 지원 금액이 1억 6천만 원인데요. 이게 전공의를 제외한 2022년 의사 평균 연봉
연봉의 절반 수준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의사 개인한테 직접 돌아갈 수 있는 현실적인 보상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드라마 보니까 정말 그 업무 강도가 장난이 아니던데. 그렇죠. 이게 보통 의사분들이 받는 연봉의 절반밖에 안 된다고 네. 하니까 훨씬 더 받아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그렇죠. 좀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증외상 전문의를 수련하는 센터 같은 경우에도 정부의 지원금이 부족해서 사라질 위기에 처했었죠. 네, 고대 구로병원에 있는 수련센터가 바로 그 사례죠. 다행히 서울시 예산이 투입돼서 위기를 넘겼는데요. 전반적인 지원이 좀 필요합니다. 의료 인력이나 설비, 적절한 이동 수단까지 종합적인 외상 인프라를 갖추는 게 큰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국가적인 지원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퀴즈 정답이기도 한데요. 네. 정부가 지역에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도 시범적으로 도입하겠다라고 네. 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이 제도는요, 4개의 광역단체를 선정을 해서 지역별로 24명씩 총 96명의 필수 의료 과목 전문의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전문의가 지역에서 5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월 400만 원의 근무 수당, 그리고 주거, 교통, 자녀 교육 같은 정주 여건을 제공하는 겁니다. 네, 필수 의료 과목 전문의들을 지역에 보낸다라는 건데 일단 필수 의료 과목이라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총 8개가 있는데요. 쭉 말씀을 드리자면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 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가 있습니다. 아하, 사실 수도권도 그렇지만 네. 진짜 원주만 생각했을 때도 심장혈관 흉부외과 이런 걸 들어볼 수가 없어요. 네. 이게 그러면서 이제 과연 이 조건으로 지역의 필수 의료 전문의들이 갈 수 있을까? 어떤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우선 지금도 지방의 공공의료기관에서 전문의한테 연봉 수억 원을 주겠다라고 해도 지원하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 월 400만 원 같은 조건에 얼마나 호응할지 좀 의문이고요. 또 지역에 가더라도 계속 거기 남아있는 게 중요한 건데 계속 남아있게 할 방안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문의들이 지역 근무를 기피하는 이유, 굉장히 많은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원주에서도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의료진을 못 구하는 그런 사안들, 네.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이 몇 달 더 이제 개원까지 좀 미뤄졌었던 일도 있었거든요. 네, 아마 지역 근무를 기피하는 이유가 좀 다양하게 있겠지만요. 아무래도 인력이 부족하니까 업무량도 많을 거고요. 또 근무 환경이나 인프라도 수도권에 비해 열악하고 또 무엇보다 의료사고 책임 부담이 크다는 말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보완해줄 대책이 없는 거죠. 아하. 결국 지방 의료 투자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 의사제나 공공의대 설립 이런 방안들도 나오고 있는데 네. 이건 좀 실효성이 있을까요? 일단 두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지역 의사제는요. 의대 정원의 일부를 지역 의사 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또 졸업 후에 지역 의료기관에서 10년 동안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거고요. 또 공공의대는 필수 의료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공공 인력을 키워서 이것도 역시 의무적으로 일정 기간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게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것도 수는 늘릴 수 있겠지만 형평성 문제라든지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어서 좀 더 세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1년 넘게 이어져 온 의정 갈등 그리고 지역 필수 의료 위기 문제를 좀 해결하려면 올해는 정부와 의료계가 협력하고 좀 많이 소통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사 톡톡 퀴즈 정답은 몇 번이었습니까? 네, 오늘의 정답은 1번 지역 필수 의사제입니다. 네. 자, 3154님, 빠른 시일 내에 의정 갈등 원만히 해결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국민을 위해서 빨리 좀 지혜롭게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주셨고요. 4784님, 아파도 걱정 없이 병원 갈 수 있길 기원해 봅니다. 0203님도요. 국민이 우선된 최선의 방법으로 해결되길 바랍니다. 라고 해주셨고 많은 분들이 정답 1번으로 남겨주셨는데요. 저희가 오늘은요. 정답 맞춰주신 분 중에 8891번님 그리고 0203번님 이렇게 두 분께 선물 남겨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사톡톡 이승은 시사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저희는 경서의 나의 X에게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